펀드 조성 재원으로 일시금 2천만 원을 기부하셨고, 박근혜 지우기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일자리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이자 역대 정부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유일하게 중앙정부에서 청년 전담 부서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12월 15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당시 서울 코엑스몰에서 열린 거점 유서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후 대통령님께서는 차기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에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셨습니다. 2013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청년 정책을 자문하는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청년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6일 벤처기업가인 남민우 초대위원장과 함께 청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광화문 광장 바로 앞에 있는 KT빌딩 12층에 위치하였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현장, 국민, 협업을 원칙으로 인재 양성과 청년과의 소통, 청년 정책 기획, 조정, 평가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부처 간 청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년위는 초대 남민우 위원장을 비롯해 신용한 위원장, 박용호 위원장이 차례로 역임했으며 위원 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 박할린 음악감독, 청년 장사꾼 김은규, 공모전의 여왕 박신영, 구글러 김태원, 평창올림픽 프리젠터 나승현 위원 등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기재부, 고용노동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청년을 위해 모였습니다. 물론 청년위가 대통령 자문 중심의 기구이다 보니 모든 청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획총괄부, 일자리부, 인재양성부, 소통부, 창업부 등을 두고 청년들의 고충과 의견을 직접 듣고 정부가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방향 설정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청년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청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없어졌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박근혜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청년위원회를 비롯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취창업 정보 및 청년 정책을 알리고 청년들과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였던 청년 포탈을 없애버려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청년들과 대화를 단절해버렸습니다. 청년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이 이처럼 청년들의 유일한 대변기관이자 소금과도 같은 청년위원회를 2017년 7월에 없앴습니다. 박근혜 지우기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청년을 위한 다른 것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일부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물이 형편없습니다. 지난 5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4월 기준 24만 5천 명이 줄어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6.6%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률 역시 공공일자리에 수혜를 받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고
청년층에서 감소폭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현재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청년들을 든든하게 지원했던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청년들을 달콤한 감언이설로 속삭이며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청년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위원회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입니다. 청년위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32차례 개최하였고 청춘순례, 청년버스 등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님께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12월 18일 전체 회의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신 대통령님께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청년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동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위 2030 정책 참여단 스펙 조사팀이 현장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들의 스펙 쌓기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제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능력 중심 사회 조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고용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워크숍과 토론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 청년이 고용부 합동 청년 일자리 타운홀 미팅 등을 개최해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서비스 산업 일자리 등 청년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청년위의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청년, 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기관과 협업하였으며 2030 정책 참여단, 경력단절 청년 여성 구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경력 및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및 홍보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부는 2015년 5월 30대 경력 단절 여성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관련해 청년이 일자리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 기업에 지원하던 인턴 지원금을 축소하고 청년 인턴에게 직접 주는 취업 지원금을 인상하고 관련 직종을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30 정책 참여단 중심으로 조사한 대학생 원룸 주거 실태 및 문제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2015년 9월에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에 대학생 전세 임대 물량 확보와 행복 기숙사 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청년 창업가 릴레이 간담회, 연구조사 온라인 규제 접수 등 청년 창업 애로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16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5건을 완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청년위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더불어 청년과 관련된 사회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최초로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국 13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권리장전 선언식 등을 개최하는 등 교육부와 국가인권위로부터 대학원생 부당 대우 방지와 권익보호, 대학원생 인권 개선 정책 권고안 등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100개 기업 입사 지원서를 분석하여 취준생의 취업 준비 실태와 기업의 채용 관행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정부 부처, 민관과 공공기관 등이 함께 스펙 초월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체결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바 청년 부당 고용 실태 조사, 청년 권리 지킴이 캠페인, 청년 열정페이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해 청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면접 실태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면접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존중과 배려의 착한 면접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5년엔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 희망펀드 조성을 직접 제안하시고 펀드 조성 재원으로 일시금 2천만 원을 기부하셨고 매달 월급의 20%를 납부해 오셨습니다. 누구는 60만 원 기부하고 대석특필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런 기부는 우주 토픽감이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자 성과 중에 하나인 청년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항상 나라를 위한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고민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느껴졌는데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정씨, 내가 아까타카 너무 다 됐어?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지자체 요청권 결과는? 여기 다 했습니다. 일은 많아지고 회사는 커지니까 좋기는 한데. 수정씨, 네, 거의 다 해가요. 우리 신입 한 명 더 뽑을까? 수정씨, 지원서 잘 보고 있지?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는지 알고 있지? 이쪽 분야 해본 사람이어야 돼. 근데요, 대표님, 이거 좀 보세요. 지원서마다, 대학은 뭐다, 전공은 뭐다, 표는 뭐다, 비자는 뭐다.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전부 다 같은 얘기뿐이에요. 그 중에 팔라리 자소설이야, 자소설. 작더라도 그런 것보다 실제로 해본 경험이 중요하다고. 에이, 대표님, 그렇게 경력 사원만 찾으면 경력 없는 신입들은 어디서 취업해요? 어디에서 취업했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는 건 마케팅 관련 직무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지원자라면 대학생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다뤄봤습니다. 라고 말하던가 디자인 커뮤니티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를 운영해봤다면 어떻게 활용했다. 뭐 그런 상세한 경험 있잖아. 척하면 척. 몰라? 에이, 뭘 모르시네. 그렇게 홍보나 마케팅 해본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자격증 10개 있습니다. 라던가.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SNS 좀 해봤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에이, 뭘 모르시네. 요즘은 SNS 해본 사람 뽑으려고 해도 토익 990점입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아, 소정씨도 마케팅 비전공자였지? 네, 저 대학생 때 파워블로거라고 좋아하셨잖아요. 무슨 블로거였지? 스펙의 모든 것. 그런 스펙들 말고 업무 관련 경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소정씨 긴장했어? 긴장은요? 제가 긴장을 왜 해요? 평소처럼 해. 무슨 날인지 알지? 그래도 돼요? 알죠, 당연히. 오늘 신입 채용하는 날이잖아요. 소정씨 신입 면접 볼 때 생각나? 글쎄요. 풋풋하지 않았나요? 서류에서 열심히 선별하긴 했는데 소정씨는 이번 면접에서 어떤 사람 뽑고 싶어? 글쎄요. 일하다 보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아도 요즘은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라던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췄습니다. 라고 말할걸? 에이, 요즘은 그런 당연한 말들 안 하죠. 소정씨 정말 신입 면접 때 생각 안 나는구나. 소정씨도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 에이, 제가요? 그래, 그땐 소정씨도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췄습니다. 라고 했다니까.
그래, 열정, 도전 정신, 소통 능력 다 중요하지. 근데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나 서비스에 대해 말하겠지. 우리 회사 서비스에 대해 미리 알아오는 게 열정과 도전 정신 아니겠어? 그렇죠, 저처럼. 여튼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업무 자율성이 커서 이번 면접에서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그렇죠, 저처럼. 네, 들어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전공자에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대학생활 4년 동안 블로그와 SNS 페이지를 운영하며 콘텐츠 기획 업무 역량을 키워왔으며 또한 디자인 관련 직무 경험이 있습니다. 세민씨, 대박이다. 이번 프로젝트 결과도 너무 좋아. 에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어때? 일해보니까? 좋아요. 처음엔 스타트업이라 걱정도 많았는데 제 경험도 발휘할 수 있고 저도 많이 배우고 회사 실적도 올릴 수 있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 회사에 바라는 점은 없고? 좋아요. 크게 바라는 건 없는데 한 가지가 있다면 있다면? 아주 크게 바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복지도 계속 좋으면서 급여도 조금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난 또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셋, 둘, 하나? 네? 여러분, 이번 달 성과 보너스 나왔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오늘 회식도 내가 쏜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은 후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신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연설문집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